그들은 표도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시작하였다. 아직 경험은 적으나 그 대신 자기 일에 열심인 지방공인은 자청하다시피 하여 서장과 검사와 예심 판사 일행을 따라가기로 했다. 필자는 여기서부터 사건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표도로는 두개골이 박살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된 흉기는 그것은 분명 나중에 그리고리를 습격한 바로 그 흉기임에 틀림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응급치료를 받은 그리고리로부터 들릴락말락 드듬는 목소리이기는 했으나 그가 얻어맞은 경위를 대략 듣고서 곧 흉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등불을 켜들고 울타리 근처를 찾아보니 눈에 잘 뜨이는 정원길 위에 노수로 만든 절구공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표도로가 쓰러져 있는 방에는 별로 어질러진 흔적은 없었으나 병풍 뒤에 있는 침대 옆 마루 위에 보통 관청에서 쓰는 두툼한 종이로 만들어진 커다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급봉에는 나의 천사 그루센카에게 주는 선물, 만약 내가 여기 온다면 이라는 글이 씌어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다시 나의 귀여운 병아리에게 라고 씌어 있었다. 봉투에는 빨간 봉납으로 세 군데나 커다란 봉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봉투는 이미 찢어지고 누군가가 돈을 꺼내간 듯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마루 위에는 봉투를 묶었던 가느다란 장밋빛 리본이 떨어져 있었다. 베르호친의 증언 중에서 검사와 예심 판사에게 특히 강한 인상을 준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드미트리가 새벽녘에 반드시 자살해 버린 것이라는 그의 추측이었다. 그의 추측에 의하면 드미트리 자신이 이미 그걸 결심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말했을 뿐더러 그가 보는 앞에서 권총에 총알을 재고 유서까지 써서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베르호친이 그 말을 굳이 들으려 하지 않고 누구에겐가 얘기해서 자살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미자는 희죽 웃으며 아마도 그럴 여유가 없을 거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만큼 정말로 범인이 자살해 버릴지도 모르므로 당장 목그로에로 달려가서 죽기 전에 그를 체포해야만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검사는 흥분할 대로 흥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이런 종류의 악화는 그런 짓을 곧잘 하는 법입니다. 어차피 내일은 자살해 버릴 테니까 죽기 전에 한바탕 실컷 놀아나 보자 라는 기분이지요. 드미트리가 상점에서 술이며 식료품을 사가지고 갔다는 말은 한층 더 검사를 흥분시켜 놓았다. 여러분은 저 올슈피에프라는 상인을 죽인 그 젊은 놈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놈은 1500루블리를 강탈해 가지고는 그 길로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지진 다음 그 돈을 감추려고도 않고 그냥 한 손에 움켜쥔 채 곧장 계집들한테로 달려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표도로의 집을 수색하고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밟느라고 그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 일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으므로 그들은 우선 자기네들이 출발하기보다 2시간 먼저 시골에 주둔하고 있는 지서장인 마브리키 예비치
시베르조프를 모크로에로 보내기로 했다. 그는 마침 그 전날 아침에 봉급을 타러 읍내에 와 있었던 것이다. 마브리키 예비치는 모크로에에 도착하면 절대로 떠들어대지 말고 사법 관계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쉴 새 없이 범인을 감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증인들과 촌장, 구장 등을 미리 소집해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브리키 예비치는 그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그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트리폰보리스이치 이외에는 그의 비밀 사명에 관하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의 사명을 이행했다. 미자가 자기를 찾고 있는 여관 주인을 어두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상대방의 얼굴과 말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낀 바로 그 조금 전에 그는 트리폰보리스이치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자는 물론 그 밖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는 감시를 계속하고 있었다. 권총이 든 상자는 이미 트리폰보리스이치가 훔쳐내다가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었었다. 이어코 오전 4시가 지나 거의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경찰서장과 검사와 예심판사 일행이 각기 3필의 말이 끄는 2대의 트로이카에 나누어 타고 모크로에에 도착했다. 공인은 다음날 피해자의 시체를 해부하기 위해서 표도론의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집 하인인 스메르자코프의 병세에 각별한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48시간이나 계속하여 반복되는 이처럼 맹렬하고도 지속적인 간질의 발작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요. 하고 그는 모크로에로 떠나려는 사람들을 붙들고 흥분한 얼굴로 선언하듯이 말했다. 그들은 그의 발견을 웃으면서 축하하였다. 이때 공의가 스메르자코프는 아마도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을 검사와 예심 판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필자는 지루하기는 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명은 모두 끝냈으니만큼 이제부터는 앞서 중단했던 이야기의 그 대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